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기초강의 15강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가등기 쪽을 정리해드리고 기초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350페이지 가등기가 나와 있는데 가등기란 것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등기는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끝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등기는 꼭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실 때 도움이 될 부분인데 가등기는 공부할 양이 좀 많은데 근데 공부를 워낙 많이 하고 들어가니까 본고사에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가등기 왜 할까 하는 목적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등기를 가등기란 말 씁니다. 가등기란 것은 왜 하느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것이 가등기의 목적인데 자, 청구권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것이 하단부에 가등기할 수 있는 것에서 크게 4개가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이 법에 나온 내용이고 4번하고 밑에 가등기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청구권을 3개를 세분하게 되면 일단 권리 갖고 있는 권리의 설정에 대해서 권리의 이전 목적으로 권리의 변경을 목적으로 권리의 소멸을 목적으로 가등기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당시에는 이건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강조를 합니다.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이 들어가 있으면 가등기는 인정해 줍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저당권 설정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이전 가등기 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 이전 가등기 잘 모르겠는데요. 또 이전 가등기, 이전째 있으면 가등기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고 저당권 변경 가등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당권 소멸 가등기도 가능해서 여기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가등기할 수가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조건과 기한 배울 때 정지조건이 있고 시기부라는 것이 나오는데 둘 다 장래에 발생하는 것들을 시기부나 또는 정지조건부란 말 씁니다. 장래 성취가 확실한 것은 시기란 말 쓰는 것이고 불확실한 경우를 조건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33회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기를 아들 네가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집 하나 줄게 얘기했습니다. 장래 아들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불합격할까요? 잘 모르죠.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의존하는 것을 조건부로 합니다. 합격하면 집을 주겠다. 합격하면 효과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아들 2023년 1월 1일 날 내가 너 집 한 채 줄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 주는 것은 장래 주는데 2023년 1월 1일 날 주는 게 확실하죠. 요런 것들을 시기부란 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시기부, 장래 성취가 불확실한 것을 조건, 정지 조건이라는 말 사용을 해서 확실한 것은 조건, 기한,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가 합격할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럼 불확실한 것은 조건, 확실한 것은 기한에서 장래 둘 다 발생하는 것을 시기부 정지조건 고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요. 합격하면 집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말을 아들이 믿을까요? 못 믿을까? 믿을까? 믿으면은 아무런 좋지 않아 열심히 공부하겠죠. 근데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말 못 믿겠대요. 진짜 줄 거면은 등기해달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는 거예요? 합격하면 주는 거예요? 합격하면 주는 거지 오늘 주는 게 아니니까 오늘 등기하려면 가짜 등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등기하는 겁니다. 합격하면 집을 주기로 미리 등기하는 것을 가등기란 말 사용을 해서 이것도 가등기 허용하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에서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라는 것은 두 글자를 줄여서 이약그럽니다. 이약도 가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본등기를 하겠지만 이액을 체결한 경우는 본계약이 아니니까 아직은 가짜 등기인 가등기할 수밖에 없는 게 차이점이 되어서 나중에 공부할 때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 가등기할 수 있다와 없다의 가장 큰 구별 시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에서 이중으로 가등기할 수 있을까? 이중의 가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 다음에 가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가등기도
양도한 다음에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가등기에 이전 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등기에 이전 등기도 가능하니까 가등기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가등기 이전 금지, 이전을 못하게 막는 금지에 가처분 등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못하게 막는 본등기 금지에 가처분 등기란 것은 허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건 참 중요한 거예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못하게 막는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인정할 수는 없다가 대법원 판례가 되므로 하단부에 주의해서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등기도 가능하니까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도 가능한다.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란 것은 허용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란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1순위의 갑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 을에게 합격하면 집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하면 주인이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아직은 주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소유권이 갑에게 아직은 있어요. 그 갑이 나중에 아들에게 가등기에 줬는데 아버지가 돈이 급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3순위로 병일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을 했습니다. 이전 등기 실행한 다음에 나중에 을이 합격을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칸을 반을 쪼개서 본등기가 들어갑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을이 취득한과 동시에 소유권은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병등기는 등기관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이건 죽어버려요. 직권으로 말소당하면서 소유권이 을에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무섭죠. 가등기라는 것이. 가등기라는 걸 잘못 썼다가는 통째로 말소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 가등기의 위험성이에요. 이럴 경우에 그러면 병 입장에서 왜 말소를 당했나요? 말소당한 이유는 을이 본등기하니까 병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을이 본등기를 안 하게 되면 병이 죽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병이 이 본등기 못하게 막을 수 있느냐? 본등기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선순위 권리자가 본등기하는 것이 권리 행사인데 이걸 막을 수는 없다 해서 본등기 금지가 처분등기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끝에 보니까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 처분등기란 것은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해서 지워버리는 그 뜻이다. 이렇게 해서 지워지면서 소유권이 가등기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가등기의 무지막지한 효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가등기 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손대지 말아라 얘기를 해요. 손대지 말라는 얘기는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샀다가는 통째로 말소당할 수가 있으니까 가등기란 것은 굉장히 무서운 권리입니다. 가등기 그러면 별로 느낌이 없겠지만 불 다 꺼놓고 가등기 그러면 되게 무서운 권리니까 가등기 된 것은 잘못 샀다가는 통째로 권리가 상실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만큼 무서운 게 가등기다 보니까 중개사 시험도 늘 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다가 가등기 된 부동산을 중개업자가 잘못 중개했다가는 통째로 권리가 상실되면서 그 손해를 배상을 해줄 문제가 또 발생하다 보니까 가등기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어서 나중에 공부할 때 정확하게 공부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사실 공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등기를 신청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물어보는 것이 그 다음 문제인데, 자, 가등기란 것은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가등기란 것은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도 가능한 것이 두 가지 예외가 발생이 돼요. 가등기란 것은 이제 공동 신청이 원칙이 돼 상대방이 등기해 주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혼자 갈 수가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혼자 가는 경우가 두 가지 예외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가등기 의무자로부터 승낙서를 받아온 경우에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첨부한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합격하면은 집을 증여한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 말을 믿을까요? 못 믿겠죠. 그럼 여러분은 가등기 요청을 할 겁니다. 같이 가시죠. 둘이 가는 것이 원칙인 공동의 원칙이에요. 반면에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표시를 하니까 여러분께서 못 믿겠다 가등기 해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등기 하시라고 승낙서를 발급했습니다. 승낙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협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승낙서 받아서 혼자 갈 수가 있다가 예외 첫 번째의 경우이고, 요것도 이해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가등기 해주세요 요청하자마자 제가 하는 말이 바빠서 못 가니까 좀 기다리시랍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가등기 해줄 마음이 없어요. 그럼 가등기 안 해줍니까? 승낙서 안 줍니까? 물어보니까 해줄 마음이 없대요.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둘이 가는 게 원칙인데 가지도 않고 승낙서 써주면 혼자 갈 수 있는데 승낙서도 안 써주고 있더라. 이때는 여러분께서 직접 법원에 가시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나는 가등기 할 권리가 있는데 의무자인 제가 가등기 안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게 되면 혼자 가등기 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해 줘요. 요게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 되는 겁니다. 요건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명령서 받은 다음 혼자 가는 것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어서 여러분 교재에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승낙서가 있는 경우에 단독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한 경우도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이 내용이에요. 이게 가등기 할 때 모양새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 지문상에서는 가처 명령이 거의 매회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아주 강조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효력입니다. 가등기란 것은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 입장이 되어서 실체법상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순위 보존 효력은 발생이 됩니다. 가등기 결정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가등기로 소급이 돼요. 그럼 순위는 보존한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할 점은 물권 변동 시점은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 발생하니까 순위만 가등기로 올라가되 물권 변동 시점은 언제 발생한다? 본등기 때 발생하는 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그려드릴 것이고요. 가등기란 것은 또 추정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것이 가등기 중에서 담보 가등기라는 것이 있어요. 가등기란 것은 이제 담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행 가서 돈을 빌리게 되면 대출 받은 다음에 내 집에다가 은행이 저당권 등기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일반적인 모습인데 반대로 관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저당권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소유권을 가져오기로 약정을 하면서 가등기를 합니다. 이게 담보가등기예요. 이 담보가등기란 것은 채권을 빌려줬죠. 요거는 담보가등기를 쓰면서 저당권하고 동일하게 인정하다 보니까 저당권하고 쌤쌤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근데 이건 아직 민법상 배울 내용이므로 등기법화에서는 가등기란 것은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가 대원칙으로 이제 물권 변동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추정력, 대항력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등기란 것은 본등기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본등기하러 갈 경우, 본등기할 경우는 어떻게 본등기할 것이냐? 가등기 본등기라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공동 신청하시되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의무자 둘이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가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자가 가등기 했을 경우에 가등기 해준 집주인을 가등기 의무자란 말 사용을 하고 가등기 권리자가 말 그대로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둘이서 본등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가등기 해준 다음에 소유권을 병일한 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병일한 자가 소유권을 받아서 제3 취득자가 발생이 된 경우에 이제 어떻게 누구랑 본등기할 것이냐 이 문제 발생하는데 본등기할 당시에는 누구한테 본등기하느냐? 갑과 을이 본등기하는 것이고 병은 본등기할 때 권리자 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이 가는 것이 내용이에요. 본등기는 갑과 을이 가는 것이고 가등기한 다음에 소유권을 병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병은 본등기 의무자 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왜 그런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교재에서 351페이지 중간에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근데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에 소유 명의인이 의무자이며 현재 소유권자 병은 본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왜 그럴까?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소유권이 2순위로 을 앞으로
가등기 해줍니다. 이전 가등기한 상태에서 본 단계하기 전에 3순위로 병일한 자에게 소유권을 팔았습니다. 팔아버린 경우에 이제 가등기했다고 주인바뀌지는 않았죠.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손이 번호 따로 부여하지 않고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제 본등기 바로 실행해버립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면서 병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 본등기할 경우에 본등기해버리게 되면 소유권을 찾아오는데 병 입장에서 본등기 해줄까요? 본등기 해주면 자기가 죽어요. 그럼 본등기 해주면 자기가 죽으면서 본등기 해줄 이유는 없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병이 아니라 원래 해준 갑에게 본등기 청구를 통해서 본등기하도록 판결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등기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본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있도록 허용을 하며 본등기했을 경우에 중간 처분 등기의 경우는 등기관이 양립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가 들어갑니다. 자, 가등기란 것이 쭉 이렇게 기본 개념 책에 나온 거 설명 간단히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의 경우는 가등기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기하시라고 강조를 합니다. 가등기하는 것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그다음 시기부, 정지 조건부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고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두 글자로 줄여서 예약 가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보니까 이게 가등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므로 요거는 꼭 암기하시라고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가등기란 것은 기본 원칙이 공동 신청할 등기이고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거나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 있을 경우는 단독 신청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본등기할 경우는 본등기할 때 가등기할 때 의무자가 본등기할 때 의무자가 될 것이며 가등기한 후에 집을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의무자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왜 그럴까? 누구한테 본등기한다 할지 몰라도 본등기하게 되면 병등기 죽어버립니다. 병이 자기 본인이 죽어버리면서 본등기 협조하지 않을 테니까 원래 가등기해준 의무자 갑이 본등기할 때 의무자로서 정해지므로 이런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 간단히 드렸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공부를 쭉 하시게 되면 가등기라는 것은 가등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분리해서 쭉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본등기할 때도 중간 처분 등기는 세 개로 나눠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가 있는데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도 또 나눠서 또 배워야 됩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우리 입문서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렇게 맛을 보여놨으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공부가 돼야지만 공부가 되니까 지금 이제 기초 강의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 위주로 이제 세분화가 넘어가신다 이렇게 파악하시고 전반적인 사항은 기본 강의 들어가서 이제 기본서로 공부할 때 그때 공부가 되니까 그렇게 마음 가지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이것으로서 이제 기초 과정, 입문 과정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15강까지 강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머리에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는 점점 나아지니까 하루하루 나아지는 모습을 본인이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기초 강의 고생하셨고 나중에 기본 강의 나갈 때 좋은 바탕이 되어서 실력 빨리빨리 올라가기를 기원드리면서 기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